좀 우리가 탄탄하게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접근을 했다면 좀 더 기운이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의 전략들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크레딧으로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판단을 하는 이제 수요 공급을 보는 제 시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수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가격이라고 하는 영역이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혹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는 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수요는 사람의 인구수라던가 혹은 가구수 가지고 단기간 내에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자산 시장에 존재하는 많은 투자 대안들은 돈의 논리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 역시도 돈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돈의 종류를 좀 나눠보자면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성장의 함수로서 대변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의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버는 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많은 유동성을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풀리는 유동성들이 어떤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부채의 형태로 그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규제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성장 자체가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면 단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해서 실물 경기 부양책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재난지원금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무한정 풀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로 멈추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번 주 들어서 자꾸 나오는 뉴스들이 그런 거죠. 2차, 3차, 4차 계속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 줄 것이냐. 어차피 채권 발행해서 미래에서 끌어다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무한정 썼다가는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향후 성장은 더 깔아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 반대로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는 사람들의 많은 전문가들의 시야가 뭐냐면, 어떤 한편으로는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하죠. 이게 성공했다라고 보는 시야가 있는 반면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증시만 올라간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기대감이 다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한 번 더 꼬꾸라질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것이냐. 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양적인 영역으로 많이 성장하기엔 이미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채를 늘려준다는 거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리스크 관리 때문에 사실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로 아파트값 띄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감안을 할 때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시장의 수요 요건은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고, 그에 반해서 공급, 입주 물량이라고 보아야 될 거예요. 입주 물량은 단기 한 1, 2년 내까지는 계속 적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시장을 관망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맞는 거고, 꼭 해야 될 물건들 위주로만 자산 시장의 풀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쪼록 세미나 오시면 좀 더 자세한 얘기 저와 나누시면서 해답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